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들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일기장 내용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세계로 떠날 저는 DJ 세림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수민 PD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이번에는 또 저 혼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마지막 인사 때 게스트와 함께 찾아뵐게요 라고 했는데요. 네, 잘 되지 못했고요. 다음 회차 때 또 게스트 분을 초대할 수 있으면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되고 있는 날짜는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옷이 정말 바지가 홀딱 젖어버렸어요. 지금 조금 축축하고 또 찝찝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 비 내리는 날을 좀 싫어하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비 내리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축축하기도 해서 비 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물론 비도 이제 적당히 오면은 괜찮지만 오늘은 거의 폭우 오다시피 해가지고 여러모로 조금 기분도 비 와서 그런지 차분하고 좀 뭔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방송하면서 이 우울감을 한번 떨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저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근황이라고 해서 딱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재밌는 이야기는 없지만요.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책 소개랑 그리고 요즘에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책은 양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인데요.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이게 진짜 좀 옛날에 쓰인 책인데 굉장히 한 반절 정도 읽어보니까 옛날에 썼다고는 딱히 생각 못할 만큼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책이. 또 읽는데 재밌고, 이게 참 양기자 작가님의 책을 사실 전에 처음 읽었어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이 이제 모순이라는 책인데 지금 읽고 있기도 하고, 과연 왜 제목이 모순인지 생각하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책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빌리고 다 못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다 읽어야만 해요. 왜냐면 제가 희망도서를 한 3월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책이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추리소설인 프리다 맥파든의 하우스메이드라는 책이고요. 이것도 아마 베스트셀러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추천하는 그런 책 소개하는 분들이 이제 올려준 것 중에 있어서 이걸 읽고 싶었고, 또 하나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제14회. 이것도 제가 요런 책이 있다라는 거를 이게 매년마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친구가 이제 알려줘서 2021년도였나요? 아마 그때 처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2023년 버전을 또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희망도서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왔네요. 이걸 얼렁 또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막
다 읽었던 책인데요. 이금희 아나운서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라는 책입니다. 이게 되게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뭐랄까 제가 사실은 이제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진짜 좀 말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읽을 때마다 이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고 또 공감도 너무 됐고 제가 또 시간이 나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일기에도 썼었거든요. 제가 이제 의도하고 했던 행동들이 아닌데 그 행동들이 다 책에서 좋은 그런 방법들, 말하기에 좋은 방법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길래 아, 내가 지금 의도치 않게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큰 위로를 받았달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성찰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타입인데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좀 부정당하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참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을 잘하고 싶어서 본 책이었는데 말을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인생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어서 정말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요즘에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은 뭐 딱히 그렇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저번에 또 그 지구오락실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너무 너무 웃기더라고요. 뭔가 편하게 이제 우울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애 프로그램인데 제가 워낙 연애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는데 뭐 돌싱글즈도 봤고 나는 솔로, 뭐 솔로지옥, 환승연애는 못 봤어요. 네, 제가 그 환승연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아무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하트 시그널. 제가 하트 시그널 프로그램을 진짜 시즌 1 때부터 봤는데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역시 원조격. 원조격이라서 그런지 이게 되게 일상을 살면서 어떤 설렘에 대한 것을 잊어가고 있는 요즘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이제 연애세포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랄까. 또 누가 이어질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냥 재밌어요. 뭔가 대리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넘사 느낌이라서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보는 느낌이긴 하지만 네,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트 시그널 보시고 있나요? 네. 아마 많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랑 이제 20대 분들은 좀 많이 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가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사실 무엇을 하면서 지내냐기보다는 제가 즐겨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토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준비한 주제는 뭐냐면 무례한 사람들에게 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샤이니의 Satellite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데도 닿을 때까지 이대로 널 향해 전부 타올라 Oh I feel like a satellite 습관이 돼버린 듯해 주위만 빙빙 돌다 끝내 돌아선 채 내쯤에 또 반복할게 똑같은 전개 oh.
내가 지루해 눈밖에 나버린 사라진 별 아무것도 못하고 잊혀질 순 없어 With you 계속 날 보고 있어줘 넌 네 곁으로 날아서 부서진 채 남겨줘도 좋니 Oh no 갈라지는 소리에 그냥 오로지 너에게 몸을 맡겨 Don't have to worry 막을 수 없어진 짧은 거리까지 상상 조각이 만들고 닿을 때까지 이대로 널 향해 전부 타올라 Oh I feel like a satellite 온몸을 내게 부딪혀 모두가 나를 가리켜 멈출 수 없이 타올라 Oh I feel like a satellite 뜨기들이 없던 날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까지 I'm falling for you no one can save me Satellite satellite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 좁히지 못하는 이 거리 당연한 척 매일이 But I really hate it 용기 없이 제일 뒤 멀리서 wait for you 또 핑계를 대는 이유 모를 거야 from my point of view Cause you're beautiful 이대로 내게 닿을 수 있을까 yeah. 날 보고 있어줘 무겁게 쌓아놓은 감정들까지 내게 전부 던지고 봐 커지는 빛이 되어 hold 갈라지는 소리에 그냥 오로지 너에게 몸을 맡겨 Don't have to worry 막을 수 없어진 짧은 거리까지 상상 조각이 만들고 닿을 때까지 이대로 널 향해 전부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샤이니의 Satellite였습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제가 샤이니의 팬이기 때문에 도 있지만 제가 샤이니의 수록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팬이라서가 아니라 좀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좋아요. 수록곡 맛집이라서 오늘 아마 샤이니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곡 빼고 다 샤이니 곡이긴 하네요. 최근에 또 이제 헐드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팬으로서 홍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좋은 곡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 주제가 무례한 사람들에게라는 주제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들만 겪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중에서도 무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제를 무례한 사람들에게로 잡아봤고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지만 경고가 된다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더 잘 상처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무례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또 제 자신이 또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 무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대체로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뭔가 상식선에서 정말 왜 이런 행동을 나에게 하는 거지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또 이제 스멀스멀 화가 올라오곤 하는데 첫 번째 코너에서는 제가 만났던 무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다 얘기하려면 밤을 꼴딱 새야 할지도 몰라요. 최근에 겪었던 무례한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시외버스를 탔어요. 어디를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탄 버스인데 사실 버스 앞좌석에 앉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제가 버스 앞좌석에 이제 앉았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표를 사서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딱 타니까 이게 그냥 대충 둘러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뒤에 많이 타셨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딱 앉아서 조용히 노래 듣고 눈 감고 갔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너무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누가 절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버스 기사님이 그 빨간불이었을 때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무 빤히 쳐다보셔서 뭐지 싶어서 제가 뭔가 잘못을 했나 싶어서 이 에어팟 이거를 빼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버스 기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아, 거기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뭐가 그렇지 않다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싶어서 네?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아니 남들은 다 뒤에 앉았는데 왜 앞에 혼자 그러고 앉아 있느냐라고 이제 조금 그냥 물어보는 투는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뭐라고 하시는 그런 말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웠죠. 여기 앞에 앉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여기도 자리인데? 뭐 아무튼 앞에 덩그러니 앉으니까 이상하지 않냐고 뭔가 약간 시비를 거는 듯한 이건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아무튼 앞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이상하지 않냐고 하셔서 제가 정말 뭐지 싶어서 네? 이러니까는 앞에 왜 앉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앉는 거 사실 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너무 당황해서 그냥 빨리 내리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더 빨리 내리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계속 앉으면 안 되는 건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싶어서 앞에 앉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는데 차가 출발해야 돼서 이제 제게 눈길을 거두고 다시 이제 운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저러시지? 조금 제가 느끼기에 이제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 뭐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아니면 뭐 앞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였나? 싶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내릴 때쯤에 그 터미널에서 내리기 전에 한번 정차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번 내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버스 기사님께서 잘못 길을 들어서 그곳에서 정차를 못하고 지나치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내려주셨는데 그때 거기서 내려주시기 전에 길을 못같이 만들었네 하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타 있는 사람은 저랑 어떤 한 분밖에 안 계셨고 나머지는 다 뒤에 타고 있어서 그 말을 못 들었겠지만 저는 괜히 그 욕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 막 기분은 나빴지만 요즘은 세상에 참 또 안 좋은 일이 참 많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내렸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최근에 겪었던 무례한 사람에 대한 경험이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너무 많은데 요것도 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또. 버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터미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정차해서 사람들을 태워가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가. 4-5명이 거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외버스였고요. 아무튼, 좀 옛날 일이긴 한데, 버스가 전혀 안 왔어요. 버스라고 할 것도 못 봤고 그 시간에 이제 버스가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저랑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죠. 거기 표 파는 이제 아주머니가 계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제 표 파시는 아주머니께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정차를 했을 것인데 그걸 못 들었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말고 저랑 저 친구 말고 한 4-5명 더 이제 그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한 거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못 들었다고 진짜 못 들었다. 계속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차도 못 받고
그래서 저희는 좀 억울하다. 이제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외려 그 표를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화를 내시지? 왜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밖에서 조금 뭐랄까 그런 상황을 겪어도 그냥 내가 참자라는 사람이어서 저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제 친구가 평소에 화를 내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이제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저희만 못 탔으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다른 분들도 다 못 탔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똑부러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환불을 받았거든요. 그거 보고 이게 무작정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말할 땐 또 말을 해야 그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아니 생각해보면 당연히 해주셔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그 영무원이라고 해야 될까? 표를 파시는 분도 이제 뭐 어떤 매뉴얼이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외려 화를 내셔서 저는 그것도 무례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너무 많아서 네. 대부분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무례한 일을 겪을 때면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겪는다고 해도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또 이제 오히려 이제 내 할 말을 했다가 더 부당한 대우를 겪거나 부당한 일이 일어날까봐 좀 사리는 편이죠, 사실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무례한 일이 있다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얘기했다간 제 신변이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노래, 샤이니의 노래입니다. 또 아이덴티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eah, yeah. Identity. Under pressure. 그만 날 좀 짓눌러. 아주 지독해 now. My hands back tight. 조여와 날 다시 또. 나 길을 잃어. 내 향한 truth. 그저 클리셰 같을 뿐. 갈라두기엔 나로 무너졌어 내 안에 그원. See what you want 밤에 아니야 I'm on my way. 본래의 널 찾고 싶은 희미한 경계가 선명해질 이 순간 나를 봐. 도대체 뭔데 어지럽던 시선 끝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지. Now I'm really wild and free. 이제야 알겠어 my identity. I don't wanna hide it. 홀물 속에 찾아낸 destination my identity. Don't hide it, don't hide it. I'm here. 불어헤쳐 편견의 rope 날 묶어놓지 말고 의미 없어 정해진 road 무너뜨려놔. 꽤나 길고 길었지 나를 향한 여정이. 이건 시작일 뿐 보여 나라는 이거. Hold on 또 이어지리만 기대해봐. 더 스쳐간 장면상 보지 못한 other side. That is mine. 알겠어 이제 흐트러진 감각을 깨워. 들어봐요 넘친 울림. Now hey. Make me wild and free. 이제야 알겠어 my identity. I don't wanna hate it. 홀물 속에 찾아낸 destination my identity. 감춰둔 짙은 shadow 성나던 me.
네, 샤이니의 아이덴티티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정말 좋죠. 네, 정말 좋습니다. 앞 토크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무례한 사람들에게라는 주제로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저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도 있고요. 더한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 신변의 위험상, 네, 가볍고 또 이제 다시는 안 만날 분들, 에 대한 경험들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가 이제 대처를 못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잘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대처 방법이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정문정 작가라는 그 분을 알게 됐어요. 이 작가님이 또 요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책을 아직은 읽지는 못했지만 이제 세바시 강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너튜브에서 그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진상들 간단히 제압하는 법이라는, 네, 너튜브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영상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정문정 작가의 세바시 강연이나, 네,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진상들 간단히 제압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쳐서, 네, 검색창에 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또 이제 남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숨겨진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무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급을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내 기분을 티내도 되는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뒷일은 책임지지 않고. 근데 이런 거를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동안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분을 티내도 되는 대상이라서 그렇게 무례하게 됐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화가 났거든요. 아무튼 남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숨겨진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의 급을 나눈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버릇은 대놓고 무시하는 거, 교묘하게 무시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건 이런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러는 경우 그거는 진짜 너랑은 말을 할 가치가 없고 너랑 나랑 말을 할 그런 급이 안 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실 이제 교묘하게 무시하는 건 교묘하게 남을 까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이제 내 말을 못 듣고 무시하는 척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돌려까야 한다고 할까요? 좀 계속 놀림감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너무 그냥 해실해실 웃으니까 사람들이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화가 나네요, 또. 자꾸 오늘은 화가 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1번은 표정 관리를 하래요. 웃지 않고 지그시 쳐다보래요. 이거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2번은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통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얘가 화가 나서 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것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한테 그 행동을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를 놀려서 내가 화가 나서 울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험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례한 사람이 원하는 행동이라면 저는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것만큼 통쾌한 법이 있을까? 그리고 3번은 웃으면서 되돌려주기. 다시 한번 되물어서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정문정 작가님이 들어준 예시는 이거였는데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자신한테 되게 환불을 잘할 것 같이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만약에 이제 말이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주는 거예요. 아, 제가 기가 세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혹은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한 번 되물어서 스스로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방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그 행동이 아무도 잘못됐다는 거를 말해줄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참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거나 울면서 대처하지 않기. 내 안위에 지장이 생기고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고 해요. 사실 무례한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쉽게 흥분하거나 울음이 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그럴까? 내가 이렇게 생겨서? 아니면 내가 만만해서? 결국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 라는 식의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3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아무리 상대방이 무례하게 했다 해도 거기에다 대고 되게 흥분해서 화를 내거나 험한 말을 하거나 운다면 제 안위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유독 감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화를 막 내는 사람들한테 진정하세요. 그건 틀렸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래요. 네,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든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이런 말을 할수록 오히려 더 흥분을 하거나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진정하라고 진정하지 않고 틀렸다 했을 때 내 말 틀렸어 그러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이런 두 가지 단어를 피하면서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되물으면서 이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특수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던져주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낼 때는 웃지 말래요. 비웃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과 그냥 비슷하게 지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불편한 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은 객관적인 사실만 말하래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감정까지 섞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웃지 말고 3번 정도의 기회를 주래요. 3번 정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신 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저는 불편합니다. 기회를 3번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편한 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하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표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내가 내일부터는 당장 무언가 할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내가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거나 불편한 관계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책을 읽었다고 내가 그걸 바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표현에 실패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현실적이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작은 행동이더라도 자기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씩 시도하라고 하셨어요. 네, 정말 좋은 방법 같죠. 내가 갑자기 다음 날부터 내일은 나한테 무례하게 한 사람한테 아주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다음날 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이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에 있을 때는 좀 길게 봐야 되고 또 이제 내 편을 심어 놓아야 한다고 해요. 왜냐면 내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가 이제 허튼 소리 하는 것은 아니구나,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 3명 정도 만들어 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메신저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평소에 행동이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갈등 관계가 발생해서 그 상황에서 막 저 사람은 너무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할 때 타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메신저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좀 길게 보아야 된다. 하루 이틀 다니고 그만둘 거 아니면 길게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깔보지 않게 내 가치를 높이는 법은 내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네.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조언은 문제를 나로 돌리지 말고 그저 사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재수 없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이죠. 비관 속에서 또 긍정을 찾아낼 수 있다. 어디서 내가 끝을 낼 것인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다. 인생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봤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음에는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인생의 내공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방금 이제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이 정문정 작가님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진상들 간단히 제압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그 너튜브를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튜브 채널명은 지식인사이드, 입니다. 지식인사이드.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제 세바시 강연 915회차 강연에서는 이런 해결 방법도 있었어요.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방금 한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건조하게 답하기, 문제가 되는 발언을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기,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나 논리를 되돌려주기, 무성의하게 대답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연이랑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인생을 사시는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잠시 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샤이니의 Like It입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지배해 오감마저 삼킬 adventure, 날 부르며 손짓한 그때 그곳을 향해 나를 던져볼래. 선명하게 날 이끈 튠, 닿을 듯 멀어진 그 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로 달려가 너만이 보여줄 new world. 푸른 빛에 낯선 느낌 I like it 파고들어 더 깊이 벗어낼 수 없는 눈빛, 작은 손짓 따라 쫓아 널 가까워진 너의 향기 I like it 한순간에 피어나는 feel, 또렷해진 감각은 널 향해 이대로는 내게 맡길게. 새롭게 번진 운명 같은 falling, 더 세게 날 이끄는 tune, 너무도 달콤한 이 꿈, 이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이 순간 뒤돌아보면 데자부. 푸른 빛에 낯선 느낌 I like it 파고들어 더 깊이 벗어날 수 없는 눈빛, 작은 손짓 따라 쫓아
좋잖아 가까워진 너의 향기 I like it 손에 잡힐 듯한 판타지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내게 더욱 선명해진 느낌 I like it 불어올수록 깊이 네, 샤이니의 Like It 듣고 왔습니다. 아우, 역시 이 노래도 네, 너무 주관적인가요?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 들어도 정말 좋은 샤이니의 Like It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 가 있을 때 샤이니가 콘서트를 했는데 못 간 게 너무 한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사실 콘서트를 한다라는 소식은 일본은 이미 가기로 결정 난 후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공연을 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무례한 사람들에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정문정 작가님의 그런 무례한 사람한테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고 나니까 뭔가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례한 경험들을 겪다 보면서 또 지금의 제가 느낀 점인데요. 또 제가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참는 게 능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참아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참아야 될 때는 참더라도 할 말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은 뭐야 그걸 이제 알았어?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거절하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뭐 이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곳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착하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내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착하다, 너무 착하다라고 이제 어른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기분 좋죠. 착하다라는 말이 칭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하는구나. 사실 제 어린 마음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티내지 않는 것이 그런 것들을 티내지 않는 것이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았고 살아오면서 그리고 최대한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어도 보통은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굳이 사실 제가 착해서 참은 것도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 지나면 있는 일이니까 라고 해서 이제 참은 것도 있었고 사실 그 갈등을 겪고 또 이제 후에 친구와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 귀찮았어요. 뭔가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좀 싫었고 그런 것들이 좀 두렵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클로징 멘트 이런 말을 해드릴 건데 정문정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바시에서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사실 여러 어떤 글을 읽다가 자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스타일이다.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편이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 세대랑 이제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살아온 그런 생활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말을 아무리 해봤자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분을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죠. 단순하고 너무 맞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 똑같이 적용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더라도. 근데 물론 예외도 있긴 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 불리면 아프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텐 뭐 참는다기보다는 네, 그냥 지나가야죠. 사실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아무튼 살다 보니까 너무 참지 마라. 막 할 말은 하자. 이런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조종하기. 이것도 옛날에 한번 제가 어떤 내 인생에서 힘이 돼주는 말들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지니 앤 조지아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조지아의 약혼자 폴이 조지아의 아들 오스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가 조종할 수 없잖아. 근데 내 행동은 조종할 수 있거든. 이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거냐면 이 오스틴이라는 친구는 초등학생이거든요. 이제 반에서 자기를 맨날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막말을 해대고. 근데 이제 나 자신의 감정은 오로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친구가 널 괴롭히고 널 막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감정에만 집중을 하고 또 마음 먹기에 달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무리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을 겪었더라도 내 마음은 내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빨리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내 마음은 내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남이 조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타인에 의해서 기분 나쁜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터는 것도 오로지 내 몫이잖아요. 내 일이고 그게 너무 참 와닿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사실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기분 나쁜 일 겪었을 때 그런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는 거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 마음은 이 어떤 기분 좋지 않은 이런 마음들, 감정들은 오로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니까 털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정문정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안 좋은 그런 일을 겪었다 혹은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다. 근데 그건 그냥 사고였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혹은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말 그냥 일어나는 사고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내가 이렇게 생겨서 혹은 뭐 내가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혐오는 멈추시고 그냥 단순한 사고였다. 그리고 내가 더 어떻게 하면 그런 무례한 상황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또 내 마음, 내 이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조종할 수 있으니까 오로지 나만이 조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느낀 거는 그런 무례한 일들을 겪었을 때 저는 역시나 일기를 쓰고요. 일기를 쓰면 그냥 좋아집니다. 뭐 사실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무례한 이야기들 사실 나한테만 엄청 기분 나쁜 일이지 사실 타인한테 얘기해봤자 그 타인은 그때뿐이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분 나빴겠다. 이러고 끝이지만
뭐 나는 내 감정을 치유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나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감정은 오로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일기에다 쓰는 것도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감정에 동요되지 않기. 뭐 그런 무례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울음부터 나거나 흥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죠. 뭐 울진 않더라도 흥분은 되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 감정에 동요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진짜 포커페이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더 차분하고 제 감정에 동요되지 않으면서 할 말을 딱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사람 같거든요. 네, 앞으로 해볼까요, 저희? 그렇게? 저도 어렵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뭐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사실 뭐 살아가면서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그럴 때는 뭐 그 사람들을 다시는 안 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나 조직에서 있을 때나 아니면 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사실 피할 수 없을 때가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보도록 해요, 우리. 갑자기 급 마무리를 줘봤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모든 게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무례한 상황을 겪었을 때 잘 해결하시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해주시고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좀 내 마음을 덜 다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런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오늘 저의 방송이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하면 네, 참 이게 무례한 사람들한테 무례하지 않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안 당하는 법, 뭐 대처하는 법 이런 걸 배운다는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데 어떻게 했어요.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례한 걸 모르니까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노래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네, 데이먼스 이어의 어번이고요. 오늘 사실은 데이먼스 이어의 티켓팅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떨립니다. 사실 티켓팅 하는 거를 어제 데이먼스 이어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네, 저도 팬이긴 하지만 모든 그런 여차저차 이것저것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이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이긴 하지만 일할 때만 제인 것 같고요. 네, 제 사적인 것들에선 좀 P여서 네, 만약에 티켓팅을 성공하면 저는 부산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네, 아무튼 데이먼스 이어의 어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지 말아요. 나의 눈을 보며 안고 싶은 맘. 밤은 깊어도 잠에 들지 않고 뒤척이겠죠.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그대가 그럴 것만 같을까요? 잊지 말아요. 나의 모든 맘을 고백했던 날. 곁에 없어도 나는 항상 그대 곁에 있어요.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그대가 그럴 것만 같을까요? 아침이 밝아오면 우린 서서 눈을 감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는 잠이 들어도 여전히 옆에 그댈 찾죠. 좋은 꿈을 꾸지만 난 싫어요. 아침이 밝아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24번째 방송 주제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였습니다. 오늘은 정문정 작가가 세바시에서 이야기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요. 화요일 오후 6시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더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기와 사연도 읽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튜브 설명란에 있는 OBN 오픈 채팅방이나 SNS 혹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일기나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